자, 사천 외성이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외성을 많이 쌓았느냐? 일본군은 왜 그때 외성을 여기다 많이 쌓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은 사천 외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성이 있잖아요. 자, 정유재란 때 일본이 유독 조선 남부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임진왜란 전문가인 일본의 나가노 히토시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유재란기에 일본의 군사 행동은 어디까지나 조선반도 남부의 제압, 영토 확보를 목표로 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4세기에서 6세기 야마토웨가 한반도의 임나를 지배했다는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 관련 기술을 근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고토를 갖다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토로 인식하던 한반도 남부를 정유재란 동안 확보해서 실리를 챙기려 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임나일본부라는 것이 일본 서기를 바탕으로 해서 있더라, 이걸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메이지 유신 때도 일본군 참모본부가 이거를 갖다가 좀 더 확고히 했죠. 4세기에서 6세기 일본이 한반도 가야 땅에, 가야죠, 여기 임나라고 써 있습니다.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신라를 통치했다는 바로 그런 주장이 임나일본부설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것이 일본서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신공황후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신공황후의 사만정벌은 도요토미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조선은 신공황후의 사만정벌 이래 일본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지배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 출병의 명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메이지 시대로도 이어져서 정한론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떤 임나일본부 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한론의 배경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그 빌미로서 끝까지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진왜란 때도 그 임나일본부설, 그리고 정한론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할 때도 임나일본부설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과연 신공황후가 사만을 정벌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좀 투박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 신라, 고구려를 다 깨부숴 가지고 자기들이 무릎 꿇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공황후 앞에 이런 그림도 그렸죠. 신라, 백제, 고구려가 전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공황후가 직접 신라에 쳐들어가서 신라왕을 무릎 꿇리고 사만의 나라를 굴복시켜 영원히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이렇게 써놨죠. 일본서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라 왕은 두려워서 싸울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다.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에 고구려, 백제 두 나라 왕은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상의하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황후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오늘 이후로 우리 스스로 제후국으로 생각하고 조공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본의 직할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것이 바로 삼한이다, 삼한을 정벌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끝에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임나다. 여기가 이제 한반도 남부잖아요. 남부인데 여기가 다 임나다. 이거 뭐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임나,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조작한 임나가 지금도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그러면은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일제시대에 식민사관이 있었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420년입니다. BC 108년에서 AD 313년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4세기에서 6세기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니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통치는 한민족의 운명이니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몇 년입니까? 거의 600년에서 그리고 700년 정도 되거든요. 600년, 700년 동안 너희는 고대의 식민지였을 때 너희가 발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인 것을 너는 운명처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공간적으로 보면 한반도 내로 전부 다 들어오는 겁니다. 한사군이라고 하는 거, 한나라의 식민지가 한반도 북부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420년이고요. 이게 200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간과 시간을 축소시킨 것, 이것이 바로 식민사관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걸 벗어났느냐? 420년 한반도 한나라 식민지였다. 이걸 벗어났느냐?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일제 해방 이후에 이병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낙랑은 한사군의 핵심 치소가 바로 낙랑군이거든요. 낙랑은 실로 420년간이나 이 땅에 존속하였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낙랑을 통해서 모든 문명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을 하는 교과서죠. 이게 60년대 말 70년대 초의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제가 박물관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게 가이드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주황색으로 벽입니다. 벽에 보면 낙랑이라고 해서 한반도 북부에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장소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연대표를 보면 이건 또 다른 곳에 있는데요. 이 연대표를 보면은 BC 108년에서 314년에서 420년이죠. 420년 동안 낙랑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로써 동북공정은 끝난 거예요. 우리 고대 우리 한반도를 지배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이 돌변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미국 의회에다가 제출했죠.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를 달라고 하니까 중국이 제출하고 우리도 비슷한 취지를 제출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맞다. 중국 이야기가 맞다. 그렇게 제출한 게 2012년입니다. 벌써 10년 전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최근에 하고 있는 박물관인데요. 2020년 좀 전에 끝났죠. 유리 전시회를 했는데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했습니다. 낙랑은 고조선 멸망 후에 설치된 한군연의 하나로 기원전 108년에서 314년 420여 년간 한반도 서북 지방에 존속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크에서 요즘 계속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 아시죠? 이 방크에서 계속해서 이런 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출판사 교과서 잘못됐는데 한나라가 어떻게 한나라의 그 지도가 우리나라 여기까지 한강 유역까지 내려오냐라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 한반도 북부냐 아니면 이게 조금 더 내려왔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 학계는 420년 동안 한사군의 낙랑군이 지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데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이걸 계속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워라, 삭제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미국의 매크로힐 출판사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한나라 한 다이너스티라고 하죠. 이게 분홍색입니다. 쭉 와보면 한반도 북부까지 이렇게 와 있죠. 이런 교과서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중국은 동북공정에 성공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공정을 해서 이제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더해요. 일본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들의 임나 일본 부설도 얘기하지만 이 한사군에 관해서 이게 한나라잖아요. 일본 교과서에는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여기 끝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임나 일본부예요. 근데 임나 일본부설의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영역 제외하고는 다 한나라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계가 아니에요. 일본의 교과서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여기 끝까지 나왔죠. 낙랑이라고 해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죠. 이렇게 밑에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서적은 동경서적 중학사회 보면은 한나라죠.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저 아래까지 끝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일본 교과서는 막무가내로 이렇게 한반도를 완전히 식민지였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국지의 위초고 아시죠? 위초고 위나라 하면 조조가 생각나는데 조조의 군대가 경기도까지 왔었다,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221년에서 265년. 근데 조조의 위나라가 이렇게 여길 들어왔어요.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한 것으로 중국의 학자인 담기양의 중국 역사 지도집. 중국 이렇게 동북공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예요. 교육부 산하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세금 47억을 들여서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에는 보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위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거 빨간 거는 제가 칠한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상하게 기괴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과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보시면 위가 있죠. 위,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가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구려가 있는데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어요.
창수서원, 중학사회. 자 보시면 제가 한 대 묶었습니다. 동경서적, 육붕사, 실교출판, 동경서적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모든 교과서에 보면 위나라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위나라가 위초고의 위나라가 이렇게 한반도의 반을 갈라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거의 이제 세상에 나와 있지 않고요. 처음으로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거예요. 딴 데서 얘기한 적이 없고 며칠간 이렇게 정리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본이 왜곡한 한국 고대사가 바로 이 한사군 420년간 한반도 북부에 있었고 임나일 본부가 200년간 가야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자 일제 시대의 관변 일본의 학자가 이렇게 와 보니까 삼국사기를 보니까 삼국사기에는 야 여기 삼국사기에 일본서기에 나오는 신공항우가 여기 들어왔다는 그 내용이 들어와 있었는데 삼국사기엔 전혀 그 내용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우리나라 일본이 이 가야 땅 한반도 남부의 가야 땅을 근거로 해서 신라에 당도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건 임나일본부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이 당시의 기록, 초기 기록이죠. 초기 기록, 상대가 초기 기록입니다. 신라본기 상대에 보이는 왜곡 관계나 영토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라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스에마스, 신라의 내무랑부터 신라 최초의 왕이다. 내무랑이 18대인가 그렇잖아요. 뒤로 쭉 내려갑니다. 이만희시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신라 왕위 계승은 조작이다. 이케우치 히로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일본 장군이 신라를 정벌했다.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무랑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시민 강좌를 하는데 신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모 교수들이죠. 신라 초기 역사 답변 회피하고 싶다. 신라 건국 시기 말 못하겠다. 서기 4세기 중반까지 신라는 없었다. 삼국 초기 역사는 북한의 삐라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학자들의 역사 인식 똑같죠.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가지고 예전에 암기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백제는 3세기 고이왕, 그리고 신라는 4세기 내무랑부터 뭐 세습을 하고 국가가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태조왕, 고구려 태조왕, 백제 고이왕, 그리고 신라 내무랑 옛날에 의문을 가졌어요. 왜 우리는 신라는 많은 왕들이 있는데 내무랑만 배우나? 이런 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일본에서 정해주니까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종욱 교수는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아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한 패러다임이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쓰다 소키치 이병도 선생이 만든 그 틀, 프레임 속에서 안주하면 모든 게 편합니다.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조왕, 고이왕, 내무랑 태고내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암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다 일본이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고대 국가의 성립은 4세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한국의 역사는 1600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사실상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군은 초대 단군왕검을 얘기하지만 신화라고 하잖아요. 허구의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조선이 망하는 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삼국의 초기 기록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신라는 내무랑부터 이렇게 하면 4세기에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한국의 역사는 1600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국사 교과서에 통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영국 박물관에 있는 한국관이 있거든요. 영국 박물관에 일본관, 중국관이 있잖아요. 한국관이 없어가지고 독지가가 1997년인가 만들었어요. 10억을 줘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의 연대 표기를 했는데 고조선은 없죠. 고조선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원삼국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프로토 3 킹덤이라고 해서 삼국이 원시 시대였다.
원시 시대였다. 그래서 AD 300년까지는 원시 시대였다라고 하는 원상금론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요, 여기가 이제 영국인데 영국에서 케이팝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관에 가서 역사를 배워요. 그래서 한국관에 가가지고 이 연필을 보고서 한국은 고조선 없고 고조선 자체를 모르죠. 쓰리 킹덤 원시 삼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여기 또 설명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AD 300년부터 나라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영국을 가는 유럽 사람들, 한류 팬들도 여기 와가지고 한국의 역사 한 1700년 정도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다. 이게 현재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이거 안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안 바꿨거든요.